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가 있어서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이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 기능이 약해져서 몸이 암세포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암 예방과 치료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와 자율신경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암이랑 의원 김선만 원장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와 자율신경이 암의 발생과 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세포의 특징과 발병 원인인데요. 우선 암세포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암세포는 흥미롭게도 수정란과 같이 빠른 세포 분열과 높은 에너지 소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정란은 새로운 생명체로 성장하기 위해 세포 분열을 하고 암세포는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기 위해 각각 분열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세포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정란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건강한 개체로 발달하는 반면에 암세포는 유전적 변화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정상세포가 변형되어 통제 불가능한 성장을 하며 신체에 해를 끼치는 세포로 성장합니다. 또한 수정란은 유전적으로 안정적이고 면역 체계의 보호를 받는 반면 암세포는 유전적 불안정성과 면역 회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정란은 생명의 시작, 암세포는 질병의 원인으로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역할과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암세포는 또한 줄기세포와 더 밀접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이는 암세포가 분화와 재생 능력에서 줄기세포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암세포 중 일부는 암줄기세포라고 불립니다. 암줄기세포는 무한히 복제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으며 치료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암이 재발하거나 치료가 어려운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암은 단순히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생활습관 등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암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암이 생기고 악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가 있어서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이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 기능이 약해져서 몸이 암세포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몸속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데 이 염증은 암세포가 성장하고 퍼지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콜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도 문제입니다. 이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고 결국 암의 발생과 진행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암의 위험을 높이고 이미 암이 있는 경우 병의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암 예방과 치료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율신경계와 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몸을 조절하는 신경체계입니다.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먼저 교감신경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입니다. 쉽게 말해서 몸을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그런 상태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몸이 순간적으로 긴장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교감신경의 역할입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몸을 편안한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즉 휴식하고 소화하라라는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숨 고르게 쉬어지고 소화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편안하게 쉴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회복되는 것이죠.
쉽게 비유하면 교감신경은 자동차의 가속 페달, 엑셀의 역할을 하고요. 부교감신경은 감속 페달인 브레이크의 역할과 같습니다. 잘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해야 하듯이 우리 몸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와 자율신경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짧은 기간 동안의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몸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럴 때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증가하고 에너지가 빠르게 공급되며 집중력과 면역 반응이 순간적으로 강화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문제가 되는데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몸이 안정 상태로 회복되지 않고 불면증, 소화불량, 만성피로, 면역력 저하와 같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 몸과 마음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 불균형이 지속되면 암의 발생과 진행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콜티졸,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렇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속 염증이 증가하면서 암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 기능이 저하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휴식하고 회복하는 기능이 약해져서 세포 재생과 면역 기능이 저하됩니다.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더 쉽게 성장하고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율신경 불균형은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자율신경 불균형이 생기면 몸과 마음 모두에서 여러 가지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데요.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신체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소화불량 등이 나타납니다. 정신적인 증상으로는 이유 없는 불안감, 우울감, 집중력 저하, 불면증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만성 피로, 근육 긴장으로 인한 통증, 잦은 두통, 어지러움, 면역력 저하로 자주 아프거나 감기 등에 잘 걸리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스트레스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며 심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졌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자율신경 불균형은 심박 변이도 검사, 기립성 테스트, 피부 전도도 검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심박 변이도 검사가 가장 정확하게 자율신경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발생하는 시간 간격은 변화가 있는데 이것을 측정해서 검사하는 것이 심박 변이도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이 일정이 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심박수가 우리 자율신경의 상태에 따라 미세하게 변하면서 이 변화를 분석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얼마나 균형 있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사의 장점은 검사가 간단하고 환자에게 검사로 인한 불편감을 주지 않으며 결과를 즉시 판정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암이랑에서는 모든 암 환자들에게 심박변이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추려면 생활 습관을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수면 시간을 규칙적인 패턴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단의 식사를 하고 카페인을 줄이는 걸 권합니다. 이와 함께 적당한 운동을 추천드리는데요. 가벼운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자연과 가까이 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숲이나 산책로를 걷거나 바다를 보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 외에 사용을 자제하고 특히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스트레스가 심할 땐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짐을 덜어보는 것도 추천드리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이렇듯 중요한 자율신경 균형은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기보다는 작은 생활 습관부터 조금씩 바꾸는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와 자율신경이 암의 발생과 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얘기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되면 면역 억제, 염증 증가, 혈관시스템 촉진 등으로 암세포가 성장하고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약화되면 신체가 안정상태로 돌아오지 못해 회복력이 떨어지고 암의 진행을 막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 관리는 암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율신경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암 발생을 줄이고 암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암이랑 의원 김선만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